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도움받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상담받고 나서 일단 좋았던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담받고 나서 내가 꿈도 이상도 사랑도 이런 것들도 약간 박제화시키고 살았구나 하는 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박제된 것도 있고 그냥 생생하게 살았던 것도 있다는 게 구별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구별된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구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생생했지만 어떨 때는 조금 불편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명료해진 것 같은 느낌? 상담받고 그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고, 또 하나는 문턱이 좀 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문지방 같은 거를 올라갈 때 뭔가 탁 걸리고 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런데도. 근데 이상하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한 4개월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턱이 조금 이렇게 탁 걸려서 이렇게 넘어가던 게 조금 편하게 문지방을 넘어간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좀 생활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예. 그 어떤 그 이미지를 지금 떠올려 보니까 좀 이제 문지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제 드나드는 그런 이제 공간을 처음 넘어서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 그 문턱이 좀 이렇게 높으면은 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문턱이 좀 낮아지면은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이제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 그거를 딱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둑이 터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고 제 느낌에 둑이 막 제 마음 같았으면 그게 확 터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터지는 건 아니고 구멍이 나서 뭔가 솔솔 새는 느낌.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오늘 조금 편하게 왔어요. 그런 이미지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들었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문턱은 좀 낮아지고 뭔가 솔솔 새는 느낌이 나한테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제방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어떤 장애물이 연상이 되는데 문턱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 자체가 좀 이렇게 좀 훨씬 규모가 작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매일 드나드는 이제 그런 공간 뭐 그게 뭐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식당방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들었을 때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훨씬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쓰고 좀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전해지네요. 맞습니다. 그게 막 크게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미세하게 뭔가 솔솔솔 새면서 편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가로막혀 있던 약간 장애물 같은 것들이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낮아졌다 혹은 이제 구멍이 좀 뚫려서 좀 새 나가는 이제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문지방 혹은 문턱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어떤 부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도 남편이랑 한번 싸웠거든요. 네. 한번 싸웠는데 그냥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걸로 늦둥이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걸로 약간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날도. 우리 신랑은 역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못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되지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거슬리고 이랬었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그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그냥 옛날 같으면 걸려가지고 우리 신랑이 말을 걸면 틱틱 이렇게 쏘듯이 화가지가 안 풀렸어 이러면 아니 풀렸어 이러면서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를 딱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이 화가 나면 뭐 말을 좀 틱틱거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냥 화해의 시도를 딱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뭐 싸울 수 있지. 싸우고 화해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꽃같게 계속 며칠을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 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게 쉽게 넘어가지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넘어가는 게 좀 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약간 요게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난 약간 이제 재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네. 난 아까 이제 문턱을 얘기하실 때 내가 좀 넘어가는데 좀 이제 장애가 되는 그런 거로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게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넘어오는 거를 쉽게 내가 통과를 안 시켜주던 그 문턱을 내가 조금 이렇게 낮춰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걸렸는데 맞아요. 그냥 걸리지 않고 좀 넘어오도록 내가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 뭐 약간 이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옛날 같으면 좀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며칠간 좀 내가 이렇게 조금 뭔가 표시를 좀 하든가 하여튼 맞아요.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뭔가 좀 약간 뭐 좀 걸고 넘어진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네, 내가 접수가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변화가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했어요. 그게 제일 신기한 경우. 왜냐면 그 4개월 사이에는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걸 촬영을 하기 딱 3일 전에 싸웠어요, 해필.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느꼈어요.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뭔가 내가 뭔가를 할 때 박제화 시켰구나. 이런 현실적인 거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긴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그거는 경험으로 너무 좀 놀라긴 했어요. 그 박제화라는 단어를 2번 지금 쓰셨는데 뭔가 지금 내가 지금 이해가 되기로는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뭐 나의 행동이든 상대방의 행동이든 그건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규칙 같은 거, 규범 같은 거, 그게 상당히 내가 좀 완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약간 좀 내려놓는 약간 그런 의미로 좀 와닿는데 어떤가요?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좀 사회에 공헌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 내면에 내가 생각할 땐 등대 같았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랑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지적하는 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게 맞다 이렇게 딱 단정하는 투로 말을 하는 저거는 잘못됐다. 상대랑 의사소통을 할 때 저렇게 하면 누가 저런 말을 들을 것이냐.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재단을 하니까 그 말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먼저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게 사실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맞아. 이게 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게 맞긴 뭐가 맞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거는 분명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건 기분이 나빴어요. 여전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 다음 날에 든 생각은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테두리 안에서 그걸 맞춰 사는 게 사실은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그래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래,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런 것도 이해해야 돼. 나한테. 사람이 누가 완벽할 수 있어. 그래 저렇게 말하면 저거를 갖다가 좀 더 네가 부드럽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나한테 계속 뭔가를 줘서 사실은 제가 저한테 안 풀려서 어쩌면 신랑하고 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투가 계속 나한테 들리니까 나는 저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해하기 싫은데 네가 더 이해해 이런 말로 자꾸 나한테 들리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게 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맥락들이 옛날에 나한테 계속 했던 말들이 조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는 또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부과하는 그런 어떤 뭐 이제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상당히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의무 비슷하게 그런 걸 부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부대끼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너가 남편을 더 이해해야지. 그 정도는 수용해야지. 왜 그걸 수용 못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진작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니까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냥 그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좀 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면서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지나가지니까 문턱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나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수용을 못하니? 라고 꾸짖는 목소리도 같이 좀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네요. 편해졌어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지금 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자기 어떤 느낌으로라든가 어떤 신체에서 느끼는 어떤 반응까지도 포함해서 훨씬 좀 더 편안한 느낌, 뭔가 좀 새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간 듯한 그런 좀 숨쉴 구멍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게.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걸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신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또 느낀 거는 그 등대가 교수님 제 상담의 기억이 좀 나시나요? 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등대가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등대였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나만을 위해서 걔가 존재했었구나. 그런 것들하고, 그게 내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등대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그날은 등대가 있다는 걸 조차도 몰랐다가 등대가 있다는 걸 처음 찾았고, 오늘은, 그리고 나서는 그 등대가 왜 생겼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등대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방향을 지시해주고 비춰주는 그런 어떤 내면에 있던 그런 규범 같은 것,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그 등대가 저한테 어땠냐면 내가 뭐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런 목소리였고 내가 좌절하면 일어서야지.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좌절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안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인생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좌절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어라는 말들을 나한테 항상 해줬던 그래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넌 할 수 있어 이 말들을 많이 들어서 했는데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등대가 내가 진짜 나만을 위해서 존재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만큼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했던 게 굉장히 나한테는 힘든 경험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등대라는 그 이미지가 뭔가 이제 이렇게 깜깜한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그런 이제 깜깜한 그 어떤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어린 시절에 있던 그런 그 환경을 자세히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침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계시면서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셨나요? 그때 참 힘들고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아마 이 등대가 별거 아니라고 나한테 가르쳤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별거였구나 나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시는데 어떤 감정일까요? 외롭고 무서운 거?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별로 느껴보지 않았던 감정들 예전에는 느껴보지 않았던 건지 느낄 수 없었던 건지 느끼면 안 되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 바닥에 있는 게 외롭고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그러고 나서 조금 지금 얘기하기가 더 심하게 올라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등대를 발견하고 나서 그게 왜 생겼는지를 알고 나서 외롭고 무서웠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좀 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좀 이제 접촉이 되셨나요? 그 감정을 좀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신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좀 허용이 되시네요. 옛날에는 좀 많이 불편했을 거. 불편했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외롭고 무서웠겠다. 외롭고 무서웠구나. 지금도 100% 그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밀어놔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접촉이 된 거고 그냥 생각으로 그랬겠구나. 그래서 등대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무섭게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하면 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아직까지도. 여기 지금 제 인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 등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인물 그리고 좀 무서웠던 그 아이의 느낌이 드는 인형을 하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은 요거는 등대. 네.
그리고 이제 아이. 좋습니다. 등대가 이렇게 한번 뒤에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여기다 잡으시고요. 이제 이 아이한테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래서 무섭고 외롭고 그렇게 했던 아이한테 이제 지금 이 아이가 방금 그때를 떠올리니까 약간 슬픈 감정이 약간 지금 올라온 것 같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고서 지금 등대가 뒤에서 한번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뭔가 감정이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네요. 그죠? 아니,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를 외할머니 집에다 맡기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전 엄마를 따라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간다고 하자마자 막 온몸을 그냥 바닥에다가 흙바닥에 비비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야 되니까 아프니까 그랬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 너무 무섭고 슬펐던 그 감정을 지금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돼서 여기 등대를 이쪽 나 그때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등대한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봐 주실래요? 그때 장면이 지금 나도 모르게 떠올랐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지금 막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갔을 때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한 번도 무섭고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마 나한테 굉장한 뭔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왜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무서웠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좋습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제 이 등대가 지금의 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할머니한테 나를 맡겨놓고 떠날 때 막 흙바닥에 이렇게 막 넘어지면서도 막 그렇게 이제 고함을 지르고 막 울면서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던 그 아이한테 등대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등대가 한번 되어 보실래요? 울지 마. 엄마는 울어도 가였잖아. 네가 운다고 안 가지 않잖아. 그냥 웃으면서 살아. 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울지 마. 울지 말고 일어나. 좋습니다. 그 당시 자유님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답하는지, 등대한테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그 아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싫어. 엄마 따라갈 거야. 그렇죠. 맞아요. 아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좋아요. 그럼 등대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너 그러다 죽을 거야?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 매일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등대한테 한번 반응해 보실래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반응을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죠? 네, 설득됐어요 벌써. 좋아요. 설득된 어린아이가 답을 해보세요. 알았어.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엄마도 없고 이제 그런데 난 어떻게 하면 돼? 좋아요. 등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할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도 할머니가 있잖아. 동네에 나가서 뛰어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엄마만 없지 뭐. 네가 뭐 다른 거 뭐 없는 거 없잖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할게. 그게 나은 것 같아. 지금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몸은 그냥 담담한 것 같아요. 다른 별 생각들도 안 들고 그냥 그저 그렇게 뭐 그렇게 슬프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담담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막 울 때하고 지금 몸 상태가 다르죠? 좀 굳어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게 뭐 편한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위축되거나 굳어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한 것 같아요. 그냥 딴 생각은 특별히 안 들고 그냥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래요. 지금 느끼시는 이런 감정 상태, 몸 상태가 좀 자연님한테는 좀 편한, 익숙한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웃음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냥 이게 뭐지? 이 편안함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지? 이런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이상한가요?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좀 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날씨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날이 이제 이렇게 막 여름에 먹구름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몰려와가지고, 천둥 막, 번개가 막 치면서 막 크게 소나기가 막 이렇게 막 엄청 따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 나면서 그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맞아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전에 그냥 불과 한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하늘 전체가 그냥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쏟아져 내리는 막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막 우르릉 쾅쾅 막 그러니까 막 번개, 천둥 막 무섭고 막 그랬잖아요. 막 바람도 막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확 그냥 날이 다 깨버리고 마치 거짓말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좀 잘못 봤나? 뭐가 지나갔지? 그런 느낌, 이상한 느낌도 물론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느 게 진짜인가? 지금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우리의 뭐 천둥, 번개, 뭐 소나기. 독일 날씨가 이런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묘사한 것처럼. 근데 그거를 독일 사람들은 돈너베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돈너,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thunder. 예. 천둥 치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다 확 그냥 반짝 들어버려요. 완전히 변덕스러운 날씨죠.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 이렇게 막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고 다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런 감정 상태예요.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막 작업하다가 이제 갑자기 등대를 발견했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소와는 좀 모드가 좀 이제 달라져가지고 남편이 하는 행동도 좀 그냥 뭐 통과. 내 자신도 내가 막 들볶았는데 나 자신도 더 이상 안 들볶고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근데 조금 전에 그런데 그런 일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어린 시절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다 나를 맡겨놓고 떠나는 그 장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몰입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고 온전히 자기 자신 감정을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가기 싫다 그러고 난 안 갈래 그러고 근데 덩리가 나타나서 막 설득했거든요. 설득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협박도 했어요. 너 안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죽어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뭐 엄마만 없지 뭐 나머지는 다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확 그냥 이제 천둥 번개 치던 그 날씨가 싹 사라지니까 완전히 속은 느낌 드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이야 뭐야 이거 쇼였어 뭐였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몇십 년간 사신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오늘 조금 일부분만 들었는데도 그런 게 어떤 말이었는지 주변 친구들이 해준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지가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본인이 다 그거를 다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짧은 순간에 확 깊이 있게 감정을 만났어요. 근데 마치 또 그게 막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속은 거야? 아니면 얘가 나를 속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게 살아온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이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비정상적으로 살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들 비슷하게 들면서 네. 4살이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좀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대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제 등대한테 잘 안 물어보려고. 안 물어보려고. 물어보면 또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아요. 얘가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쟤한테는 안 물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쟤한테 물어보면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걔는 뭐 초지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럴 것 같아서 쟤한테는 안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가능했다는 게 좀 사실 신기하긴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저 자신한테 사실 이 기억 말고도 그 다음 기억이 더 강렬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엄마가 동생을 얻고 이제 나를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을 하는 데가 그 근처여서 엄마가 날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앞에 제 느낌에는 호랑이였는데 호랑이는 아니었겠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뭔가 불빛, 눈빛이. 근데 엄마가 나보고 돌을 던지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생각이 정말 나는 죽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는 동생을 얻고 있었고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도망갈 거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고 제가 집으로 정말 빨리 달려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왔는지 동생이 왔는지 그거는 기억도 없고 그냥 그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때 그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이 아마 더 강력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엄마는 날 버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땐 5살이었는데 했었어요. 난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좀 무서운 짐승이 좀 나타난 거네요. 뭐 개는 아니고 개인지도 모르죠. 어린아이는 뭐 그걸 정확하게 구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돌 들고 던져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 들고 던지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었는데 나는 나만 버리고 또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가는구나. 나는 여기서 쟤한테 물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인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는 어머니로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어떤 대응책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또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를 업고 있고 이제 상당히 무서운 이제 동물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박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 방법을 알려주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엄마는 돌을 잡고 던져라.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아이는 이제 되게 위급한 상황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 또 엄마가 자기를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직접 이렇게 걔하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나보고 혼자서 살아남으라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하여튼 나 혼자만을 이제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팍 도망을 치서 문고리를 잡고서 팍 힘을 주고 있다는 게 나는 그 아이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런 장면, 되게 중요한 어떤 트라우마 장면이 하나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얘기하시면서 조금 전에 다시 눈물이 흘렀는데 어떤 게 좀 느껴지셨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요. 하나는 그때 진짜 무서웠지.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오해석했던 면이 있지 이런 게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아이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고 봐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눈물이 이제 이렇게 흐를 때 그때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걸 떠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 마음이 돼서 무서워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단지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느낌이 들었을까.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누가 봐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혼자서 자기 어떤 그거를 안심시키는 아니면 위로해주는 그런 눈물처럼 좀 보였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커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그게 어떤 거고 아니까 다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등대가 했던 말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안심시켜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주는 그 역할을 등대가 했거든요. 네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그건 오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해서 약간 안심시켜주는. 그러나 그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네가 힘들었겠다. 네가 충분히 엄마가 또 나를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등대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말은 안 해줬어요. 그럼요. 여기서 등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좀 이제 이런 경험을 얘기를 좀 자기가 힘들었던 거, 무서웠던 것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대상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강아지한테 조금 전에 이제 내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서웠어. 그 얘기를 강아지한테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는 엄마가 놔두고 떠났을 때도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진짜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도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진짜. 내가 그렇게 5살짜리가 그렇게 빨리 뛸 수 있을지 엄마 동생도 안 보고 얼마나 빨리 뛰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얘를 보니까. 괜찮아요. 얘를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게 뭐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를.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얘한테는 계속 설명을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좀 뭔가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같이 마음이 서로 통하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걔가 한번 그러면은 한 반응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없어요. 자꾸 했을 때 괜찮아요. 아이고 안아주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을 하면서도 안아주면. 그치. 무서웠지. 그래도 진짜 잘 뛰어왔다. 거기 얼어붙지 않고 있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까지 넘어왔어. 진짜 다행이다. 인생 괜찮아. 집이잖아. 집에 잘 왔다. 이제 나랑 이야기하자. 어때요? 지금 그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또 나하고 얘기하자. 내 마음을 다 알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좀 편안해졌어요. 네. 그렇죠. 강아지한테 그러면 지금 마음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뭐 어떻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죠. 강아지야. 나는 사실 외로움도 많이 안 탔고 무서움도 별로 안 탔어. 근데 그게 안 탄 게 아니라 외롭고 무서워도 말할 데가 없어서 내가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극복해야 돼서 내가 그냥 그거를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해야 됐던 세월이 있어서 다 잊어버렸나 봐.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 강아지가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이제 나한테 얘기해. 이제 그렇게 무서운 일은 잘 안 생길 거야. 그리고 위로를 해주네요. 안심도 시켜주고. 그리고 외로운 일은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럴 땐 나한테 이야기해. 외로워도 괜찮아. 좋아요. 또 강아지한테 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같이 잡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잘 모르겠다. 네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너한테 이야기해서 마음은 편했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지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은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네가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래도 그럼 좋긴 좋을 것 같아. 강아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에 올 마음이 있는지. 다음에 나한테 올 마음이 있어? 강아지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가 부르면 오지. 네가 부르면 오지. 그러네요. 강아지가 정말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할 거로 나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부르면 오지. 그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부를게. 어. 내가 부를게. 그러면 와줘. 그때 와주면 좋겠어. 야, 그 장면이 나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네가 부르면 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부를게. 내가 부르면 와줘. 이게 정말 동등한 어떤 관계의 친구 간의 대화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온다거나 뭐 아니면 또 불렀는데도 안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부르면 갈게. 되게 독립적이면서도 서로가 그러면서도 그 처음에는 내가 네 부를게 부르면 와줘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내가 외롭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그걸 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르면 내가 갈게. 딱 이렇게 너무 현명하게 답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부를게. 자기도 이제 뭔가 내 의사 표현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불러야 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어떤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강아지는. 여긴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얘는 등대는 비춰주긴 했지만 너무 때로는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라고 얘기하고, 그죠? 때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형태로 뭐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맞아요. 갑자기 얘가 너무 불쌍해. 그래요? 아니, 얘는 불쌍해 할 필요 없어. 얘는 뭐, 완전 AI 같은 그런 되게 똑똑한 아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늘 이해하고만 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좀 물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붙어 있다가 물러나서 조금 불쌍해 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거리를 좀 둬야 되겠어요. 거리를. 요 정도로. 좋아요. 강아지는 요 정도로. 시간이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담에서는 좀 어떤 거를 좀 경험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네. 다른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길 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과거에 그래서 이거랑 연결됐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그 순간이 느껴진다는 게 신기했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까 무서웠지 그랬지 그래서 등대를 만들었지 이래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말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본인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몸이 그냥 그쪽으로 자기를 이끌어다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개가 숙여졌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고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작업들을 몸이 자기를 이끌어준 게 아닌가.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이렇게 연결됐구나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과거에 들어가니까 또 다르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표면에서 머물러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만나고 접촉하고 전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강아지를 또 만나게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기서 강아지가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강아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저 강아지 참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제가 나의 진짜로 친구가 될 거야 될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고 귀엽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 신기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홀가분한 기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함께 지켜보면서도 나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같이 함께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유님을 또 두 번째 이렇게 세션에서 더 깊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또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던 그런 억압되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그런 감정들, 경험들을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고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천둥 번개 다음에 그 표현이 저한테 진짜로 확 와닿았어요. 진짜 저게 나였구나. 네. 그냥 겉으로 그냥 그랬는데 조금 빨리 일어나고 좀 좌절했다가도 뭐 좌절인지 모르고 일어나고 요렇게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비유가 천둥 번개가 막 치다가 갑자기 하늘이 맑아진다니까 그건 좀 진짜 그때 교수님 표정이 좀 그랬거든요. 네. 뭔가 놀라는 것 같게 나를 보면서 좀 놀라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딱 하니까 저런 상황이면 친구들도 나한테 의문을 가졌던 게 저런 거였겠구나. 천둥 번개가 분명히 치고 있는데 혼자서 막 다니면서 막 햇빛 난 것처럼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쟤 뭐지?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그런 거를 그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 천둥 번개 다음에 햇빛 거기서 좀 저의 모습을 좀 극명하게 좀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랬어요. 저를 조금 또 한꺼풀 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한꺼풀 더 안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정도로 할까요? 예. 네. 자유님, 지난번에는 비니자로 오늘은 인형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비느이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느이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 갈 때마다 감정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했고 내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이 의자에 갈 때는 이게 되고 저 의자에 갈 때 저게 된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 그건 좀 신기했었고 오늘 이거는 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강아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뭔가 안정감이 들고 편하고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은 인형에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인형을 가지고 하면은 비느자를 할 때보다도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대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정을 몰입하는데 좀 더 편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지금 2개가 아니라 3개를 우리가 작업을 한 거잖아요. 등대도 했고 강아지도 했고 본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비느자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장점이 있죠. 오늘 엄마랑 헤어지는 장면, 호랑이를 본 것 같은 장면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셨어요? 아니면 인형을 보면서 떠오른 기억들이었을까요? 사실은 오늘 아까 교수님한테 내가 있었던 변화를 이야기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커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저한테는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약간 그냥 제가 생활했던 거니까 내가 이런 과거에 좀 무섭고 외롭고 힘든 사건 때문에 등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등대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성됐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스토리처럼 제가 가지고 여기로 왔었어요. 왔는데 와서 이거를 하니까 그거랑은 또 다르게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요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또 정말로 그 감정선이 외롭고 무섭다는 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무서웠겠구나가 아니라 외롭고 무서웠다. 이런 약간 그게 그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요 작업을 통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자유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화에서 엄마에 대한 것을 직접 나누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건에서 어떤지 결국 트라우마 사건이잖아요. 트라우마에서 엄마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트라우마이긴 하지만은 엄마가 이제 고의로 이렇게 어떻게 상처를 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자체가 불가피하게 이제 아이가 이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일단 그것이 이제 배경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이제 자기 내면에 어떤 그런 이제 상전의 목소리가 생겨났고,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배경으로서 중요했지, 이 작업에서 진작 중요한 거는 아니었다고 나는 본 거죠. 저도 엄마는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엄마는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사건에 어떤 이제 중요한 한 이제 배경이 됐지만은 이 사건 자체는 그 뒤로는 엄마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믿었던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갔는가, 그 적응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직된 하나의 어떤 상전의 목소리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자기를 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혼자서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는 그것이 어떤 패턴화되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강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죠.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등대가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또 스스로 만들었고, 그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등대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절실했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의 목소리는 늘 억압을 해왔는데, 이제 지난번 작업도 있었고, 뭐 물론 그 전에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쪽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작업 중에서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먼저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그런 이제 고개를 숙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동작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강아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자기 내면에 있던 그런 부드러운 면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외롭고 이제 슬펐는가, 그 감정들을 자기 스스로 이미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과정이 나하고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또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걸 답을 이제 못 들었지만은 더 중요한 프로세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더 집중을 이제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또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을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강아지가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됐던 거죠. 같은 꿈을 꿨어. 땅에 앉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올려다 보았지. 함께 걷고 싶어도 따라가고 싶어도 나는 땅에 앉아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슬프진 않았어. 땅에 앉은 내 위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며 지냈어. 난 괜찮았어. 난 좋기도 했어. 언제든 어디든 나는 늘 같아.
싶어